자, 오늘 일상무상분 제9분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 하는 사쌍팔배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문 부처님 제자들 사문들이 수행해서 사과 네 가지 결과를 받는다고 해서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 수행의 경지에 따라 뭐냐면은 그 이름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현재 상태를 지칭한 이름인데, 우리에게는 수다원 하면은 마치 명사로 들리잖아요. 근데 수다원의 번역이 뭐죠? 예류자 이렇잖아요. 임유자, 예류자. 그러니까 흐름에 든 자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흐름에 든 자라는 건 상태죠. 상태를 표현하는 이야기인데, 우리한테는 수다원 하면은 이게 명사가 돼서 생기는 오해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뭐냐면은 사상팔배에 대한 이야기를 대승경전에서는 유일하게 금강경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경에서는 이렇게 사상팔배에 대한 거론은 안 되죠. 그래서 금강경이 대승경전에서 아주 초기 경전에 해당되고, 그런 금강경이 왜 이렇게 사상팔배를 이야기했느냐라는 것을 한번 고찰해 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명한 구절이죠. 수보리 의우나 수다원 능작 신념 아득 수다원가부.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하느냐? 수보리가 나되 불량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가 말하되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이고 왜 그런가 하면은 수다원이 명이 임유로되, 수다원은 이름하여 임유 흐름에 든 것이로되 이무소입하여 입색생학 및 척법이기 때문에, 실로라는 말은 없지만은 이름하여 임유로되 무소입하여 들어간 바가 없고 불입색성형 및 척법, 색성형 및 척법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명 수다원이다. 이름하여 수다원입니다. 임유 내지는 예류 했을 때 쏟다빠나, 그전에 우리 수다원 그거 해가지고 졸업장 줬잖아. 이 수다원이 사람들 많다. 이름만 명이 임유로 돼. 이제 쏟다빠나에서 흐름에 든다. 이 흐름이라는 것은 팔정도의 길에 과정에 들어섰다는 얘기입니다. 팔정도 길도 짜죠, 그죠? 길은 항상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팔정도의 길에 들어갔다. 그 흐름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임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건강경에서는 불입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이 두 이야기는 실은 같지만은 상태가 같은데, 그 상태에서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류자, 임유자라고 워낙 수다원의 상태를 이야기했을 때는 팔정도라는 전망에서의 흐름에 든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팔정도 전망에서의 흐름에 든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금강경에서는 색성양 및 촉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번뇌에서 해탈한, 색성양 및 촉법을 지금 단순히 그냥 번뇌라고만 표현할게요. 이제 설명을 더 할 건데, 색성양 및 촉법, 즉 번뇌를 양산하던 그러한 세속적 흐름, 탐진치의 흐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워낙 임유 예류라는 것은 팔정도를 대상으로 한 거지. 그죠? 그런데 지금 금강경은요, 번뇌나 탐진치를 대상해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그러면은 워낙 이름이 팔정도의 흐름에 들어간 그러한 전망의 이름인데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탐진치에서 더 이상 탐진치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로 설명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1. 이 시기만 하더라도 팔정도라는 것이 애매모호해졌다. 누구에게? 수행자들에게 애매모호해졌다. 두 번째, 애매모호해졌다는 얘기는 팔정도 수행을 했다는 이야기야. 팔정도 수행해서 해태했다는 이야기야. 해태했다는 이야기. 두 번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말대로 뭐냐면은 명이 임유로돼 했잖아요. 이름하여 임유라는 이야기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이름하여 수다원이 있었다는 이야기. 이름하여 수다원이 있었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그 수다원이 이름하여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수다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도 종이 쪽 하나 받고 이름하여 수다원. 여러분 운전 안 하시는 사람 되게 다 장롱에 면허 있잖아. 문갑 사람이 있습니까? 장롱에 있습니까? 어쨌든 면허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이름하여 면허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수행해가지고 어느 정도, 아니, 출가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냥 시험 통과하거나 뭐 통과하거나 해가지고 똑똑하죠. 그죠? 그 이제 이름하여라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5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뭐 이게 불교사에서 여러 가지 사적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기록이 없어서 확증하기는 그러나 경전상 표현으로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 조계종에 보면은 지난번에 이야기 안 했니까 뭐 종산이 조산이 하잖아. 나는 그 전에 그 사진의 밑에 이름에 무슨 종사 무슨 조사해서 항상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 그 표현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어릴 때는 산 사람이 내가 종사다 조사다라는 이야기 서로 잘 안 썼고, 그 다음에 종단에서도조차도 그런 풍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름이지 누구한테 그런 풍계를 줘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종산이 뭐 하니 이렇게 풍계를 줍니다. 풍계를 어느 정도 출가해가지고 지나면은 추대를 한다든지 자격 통과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종산이 조산이 뭐 스님들 안에서는 또 뭐 옛날에 1급고시 2급고시 3급고시 하면은 뭐 해덕이니 종덕이니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대덕이니 뭐 이게 출가한 지 얼마나 됐느냐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하는데 나는 대덕 스님입니다. 크게 덕 높은 스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줘. 이름을 그렇게 받는 거야. 그쵸? 대덕 분계를 받았는데 그 양반이 덕이 큰지 안 큰지는요. 그거 증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 서로 대면해봐야 알아요. 대면해보고 살아봐야 아는 거거든. 근데 대덕이라는 것을 누가 그렇게 평가해가지고 그 이름을 주느냐고 했을 때 오늘날 현실에서도 그렇게 있고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때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두 번째 대승불교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대승경전 쭉 읽으시지만 팔정도에 대한 강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대승경전에 팔정도에 대한 강조가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의 수행의 총망라의 핵심 뭐냐면 수행 과정에서의 깨달음의 과정을 망라한 언어로 따지면 팔정도가 탑입니다. 근데 팔정도에 대해서 불교인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오늘날도 안 하고 있고 대승경전 자체에서 팔정도에 대한 고찰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소승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소승의 가르침. 소승의 가르침이 그럼 부처님 가르침이 소승의 가르침이 됩니까? 대승에서 바라본 건 물론 그때 부파불교에서 행하던 여러 가지 언사에 있어서 팔정도의 쓰임새의 문제 제기를 했겠죠. 그래서 소승이라고 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가르쳤는데
대성불교에서는 팔정도를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도 아비달마 좀 배우셨죠? 아비달마 팔정도 이야기합니까? 아주 협소하게 나옵니다. 협소하게. 남방 아비달마에서는 많이 나와요. 아비달마 쌍가 원년이 많이 나오는데, 아니고 북방 아비달마 코스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다룹니다. 왜냐니까 그거는 수행의 과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그 과정의 이야기보다는 아비달마는 존재의 분석, 법에 대한 분석이 더 치중했던 불교의 장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류자, 즉 팔정도의 흐름에 든 자라는 은사는 지금 생생한 생동감 있는 그렇게 실천되는 은사일까, 죽은 은사일까? 금강경의 시대 죽은 은사일 수가 있지. 그래서 금강경은 수다원을 그 언어를 완전히 사장시키고 싶을까? 그럼 다시 살려놓고 싶을까? 금강경은 살려놓고 싶습니다. 살려놓고 싶기 때문에 팔정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수다원이 뭐냐 했을 때는 색성향 미쪽법에 들어가지 않은, 들어간 바가 없는이라는 역설적 상황, 즉 임유라고 했을 때 그 흐름이 팔정도의 흐름, 어떻게 보면 역류하는 세속적 흐름이 아닌 고귀하고 성스러운 성자의 흐름에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 금강경에서는 그 흐름을 탐진치의 흐름으로 역설적으로 뭐냐면은 이것을 역설적 상황으로 해석해 놓음으로써 오히려 수다원이라는 은사를 살리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은 실은 다른 대성경전과 궤를 달리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다시 그럼 수다원이 해야 할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색성향 미촉법은 6경에 해당되잖아. 6대상. 색성향 미촉법 나오면은 숨겨진 언어는 아니비설 신의라는 언어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했죠. 아침에 혜인아가 상가법문에 대해서 운전하면서 생각을 하고 갔대. 그래서 와가 아니고 자기는 모르겠더래. 그래서 내가 운전할 때는 생각하지 마라. 괜히 사고 난다. 이야기를 했는데, 상가법문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은 부처님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5 요소로 파악해요. 5 요소로 파악한다는 이야기가 오온으로 파악합니다. 오온으로 파악한다 해도 오온이 뭐냐니까 몸과 마음입니다. 오온을 2가지로 이야기하면은, 오온을 1가지로 이야기하면 나가 되고, 오온을 2가지로 이야기하면 몸과 마음이 됩니다. 그죠? 오온을 5가지로 이야기하면 색수상행식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몸과 마음이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과 마음은 몸인 색과 수상행식인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왜냐니까 불교의 수행 과정은 나에게서의 해탈입니다. 나에게서의 해탈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탈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고, 즉 나에 대한 탐구를 하지 않고 막연하게 해탈한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무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규정, 탐구를 하는데 그것을 나는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다. 나는 몸과 마음, 몸인 색과 수상행식인 마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나의 몸은 단순히 내가 지금 금생에 있는 몸이야? 아니면은 어딘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업력에 의해서 형성된 몸일까? 업력에 의해서 형성된 몸인데 그 업력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on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on. 그러니까 형성되어 왔을 때 형성되어 온 과정이 있겠지. 그 형성되어 온 과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이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on, 색 on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색 on.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각각의 색 on이 있죠. 색 on이 있는데 여러분 요즘 이야기로 하면은 여러분들 각각의 체질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색 on이 다른 겁니다. 색 on이. 그 체질이 다 다르죠? 체질까지 이야기합시다.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그 얘기하면 또 이게 자꾸만 방광설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은 수상행식으로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수상행식으로. 그 수상행식으로 돼 있다는 이야기가 실은 나한테는 느낌이라는 느낌이라는 마음의 형성 요소가 있고 형성된 요소, 구성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나한테는 표상이라는 느낌을 구체화해서 그것을 이미지, 구체화하는 작업의 표상이라는 뭐냐면은 마음의 구성 요소가 있고 그 느낌과 표상, 즉 표상이라는 게 어려우니까 느낌과 생각을 믹싱해서 그 안에 믹싱해서 그 수와 상을 자료로 해서 내 마음의 마음 작용을 만드는 행, 그걸 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행이 있으며, 그러니까 행의 방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수와 상이 있는데 나한테 똑같이 슬픈 느낌과 그 슬픔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슬픔 느낌과 표현이 사람한테는 다 같이 제공되어도 그 안에서 행으로 인해서 그 슬픔의 강도나 표현의 강도는 달라진다는 거지. 달라진다는 거지. 며칠 전에 우리 포살님들하고 뒤에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굉장히 절이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강하게 보일지라도 나한테는 강한 구석은 실은 이 단체를 이끌고자 했을 때 일어나는 강화된 모습이지 나한테는 굉장히 내면적으로 소심하고 긴장되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냐면은 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요소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어떨 때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심리적 괴리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행에서 일어나는 거야. 행에서. 그러니까 그저께 저기 선배 스님이 만나자고 찾아온 데서 내가 아유 오시지 말라고 내가 그냥 계신 곳에 가겠다고 해가지고 분당을 갔다 왔는데 나하고는 한 20년 차이 납니다. 20년 차이 나니까 이제 80 다 돼가는 거야. 할아버지지. 그런데도 생생하더라고. 잘 드시는지 관리를 잘했는지.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이제 같다 우리 군성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말씀 들어주고 주로 가면 이제 경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갈 때 뭐 사갈까 하다가 에이 그런 거 안 사보는데 세상에 과자를 다 사가봤네. 내가 빵집 가가지고 과자 사는 애는 없습니다. 누가 사오는 거는 막 한 개 얻어먹으면 얻어먹었지. 그걸 내가 사본 적은 없는데 그날은 또 살라니까 롤케이크를 증정해 주더라. 그날 2만 원 이상 사면 보너스라고. 그날 계산하면 대박 이랬지. 그런데 그렇게 이제 뭐냐면은 만나서 옛날 이야기하고 뭐 이래저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뭐냐면은 내 마음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 여기 오시래 되지. 내일은 잘 삽니다. 라고 그 양반은 보고 싶지. 근데 내가 안 보이는 게 뭐지? 이제 내 생각이 많은 거지.
내 생각이 많은 게 우리 절에 지금 등 아직 다 안 달렸잖아요. 근데 일반 절에 가면 많이 달린 겁니다. 이게. 자기들 1년 단거로. 아니나 다를까 내가 가보니까 우리 절이 훨씬 많더라고. 근데 우리 절은 액면가가 작잖아. 근데 그 양반 그렇게 생각하나? 오면은요, 어이구 잘 사네. 그 양반이 내 만나자겠노? 찬조회라고 만나자겠지. 그래서 내 귀여워서 만나자겠어? 오늘 갑자기 몇십 년 만에? 우리 공적인 일이 있다고. 우리 전체 그거에서. 그래서 뭐 그래 만나니까 내가 이게 현장을 보는 것보다 어떻게 찾아가는 것도 도리고, 그래서 덕분에 롤케이크도 하나 생겼고, 그래서 내가 이게 그 순간 머리가 차차차차 굴러가는 거지. 그게 행입니다. 내가 설명 안 하려는 게 아시겠죠? 가서는 그분은 나한테 뭔가 창조라는 이야기를 쉽게 꺼내겠어, 어렵게 꺼내겠어? 어렵게 꺼내죠. 근데 본인이 쓰는 돈 아니거든. 근데도 어려워요. 그냥 그걸 갖다가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요청할 때 공문 보낼 때 선처바랍니다 하거든요. 아니 내가 저거를 찾아가는데 우리 전통사찰 이제 큰절 가잖아. 가면 입장료 면제해달라고 공문 보내는데 끝에 항상 선처바랍니다 씁니다. 아니 우리가 가서 구절 가가지고 보시해주고 절해주고 하는데 선처 바래요. 저가 우리한테 선처를 바라야 될까? 근데 선처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항상 요청하는 사람은 뭐냐면 저 자세로 가는 게 그 예의상 맞고 맞거든. 그래서 한참 선배라도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은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내가 딱딱하게 아니면은 나중에 진짜 애처롭게 안 내려고 딱딱하게도 안 내려고 라고 하겠어요. 아니면은 담담하게 제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할까? 나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면은 그게 불사기 때문에 당연히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또 오래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자기 이름은 나지. 이렇게 자기가 애써가지고 사람들한테 화주해가지고 이렇게 뭐냐면은 했다라고 하지만은 그 사진 찍고 막 하겠지.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내가 그걸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대신 사진 찍혀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고마워요. 제 입장. 저는 행이 그래요. 색수상 행할 때 행이.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굳이 지가 다 해도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또 얼굴 내는 사람도 있지. 서로 세상에 이렇게 이만 맞으면 되잖아. 그 수고를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하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한 20년 만에 만났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저녁도 절에서 소박하게 차려주는 거 먹고 그 위에 옥상에서 그냥 상추 키웠다 먹으라는데 나는 먹기 싫더만 자꾸 먹으래서 몇 개 먹고 왔는데 도심 옥상에서 상추 키우는 거 아닙니다. 다 욕심 많아서. 그래서 이제 물론 햇빛 보고 그런 게 영양가가 좋지. 또 마을 또 엉뚱한 데로 산다. 그래서 이 행이라는 것이 수와 상이 똑같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행에 의해서 그것이 창조적으로 양상되는 양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똑같이 슬프죠. 똑같이 기쁘죠. 똑같이 그것이 윤곽으로 이런 기쁜 저런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으로 믹싱이 되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천양지차의 차이가 나옵니다. 마치 여러분들 아침 입맛 따로 점심 입맛 따로 저녁 입맛 따르듯이. 예? 내 말 한마디에 지금 뭐냐면은 곱빼기 시키려다가 지금 따로 시키잖아. 다 달라져. 그러니까 그것이 대체로 갔겠지. 대체로 비슷하겠지. 그러니까 대중가요가 좋은 가요가 나오면 대체로 요즘 트롯이 유행하니까 트롯에 대한 감성은 대체로 수는 대체로 어떻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거야. 상만 하더라도 다르지. 이 가수가 좋더라, 저 가수가 좋더라.
이런 노래가 좋더라, 저런 노래가 좋더라.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 음악의 장르가 다 다르잖아. 그게 상입니다. 그게 상. 상이 다 다릅니다. 수만 하더라도 대체로 동의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사람들한테 가장 많은 동의를 얻고 싶으면 감정이 우선한 겁니다. 그러면 동의가 쫙 일어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상만 가더라도 동의부동의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미와 가치로 가면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그것에 있어서 그 사람의 사유 방식은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각각 범주로 이야기한 범주, 구성, 요소, 그 다음에 구성 범주로 이야기를 하면은 수상행식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수온, 이러한 뭐냐면은 뭐 마음씀의 느낌에서의 구성 과정이 있고 과정상 경향이 있고 상온 그걸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있고 예? 행온 그것을 믹싱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천히 여유롭게 생각해요. 빨리 끝내려 그래. 저도 빨리 끝내려. 어제는 우리가 차혜옥, 차경옥 집에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연보라로 잠시 오전에 갔다 왔는데 어제 오전에 그가 오후에 또 무슨 정기안전 검사가 있어가지고 일정이 이 사람 저 사람 아주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빨리 끝내야 되잖아. 아침부터 막 서둘러 가서 연불하고 거기서 또 밥 해면 귀찮아가지고 상가집에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예? 그 집 차육집이 딸이 7이에요. 딸이 7에 아들 하나야. 그 아들하고는 그 전부터 알았고 그래서 이제 20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차경옥이 먼저 뭐냐면은 차경옥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죄를 내준 바람에 20 몇 년 전에 인연이 돼가지고 차경옥 다니고 뭐 이래가지고 그 집 식구들 그 뭐 그러니까 뭐 애들 다 알지.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옛날 꼬맹이 때문에 6살 7살짜리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 지금 뭐 어제 모르니까 뭐 31, 32 막 이러더라고.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은 일이 있으면은 나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끝내라. 아니 어차피 그날 요즘 내가 수행하는 게 그겁니다. 어차피 하루 안에 다 감당해야 될 일 빨리 끝내면 뭐하고 어? 이게 좀 늦어지면은 뭔 문제가 있냐. 어차피 예상된 일이니까. 그런데도 빨리 끝내고 싶지. 왜? 행의 문제지. 조급함. 그죠? 행 안에서는 그것을 빨리 끝내고 싶어. 일을 어느 단계까지 미루지만은 꼭 그때까지는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건 성격들이 다 각기 다 다를 것 아니요. 그게 이제 수상행식이라는 거야. 그게 오온이라는 거야. 그 오온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불교에서는 그것을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를. 나는 업력의 과정에서 그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와서 뭐냐면 그런 경량, 쌓임, 경량을 띈 것이 나다. 라는 것이 오온의 이야기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요즘이야 이런 이야기야 하면은 그런 대로 알아듣는데 이게 고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겠어요. 수상행식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수상행식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지수화풍은요 어려워요 쉬워요? 지수화풍 안 어렵죠? 쉽지. 세상의 물질의 구성 요소가 지수화풍 우리 4가지밖에 안 되잖아. 근데 동양에서 몇 가지래? 우리가 오행하잖아. 5가지로 오행. 예? 그래서 화, 수, 목, 금, 토 오행이잖아. 일월은 예? 뭐냐면 신적 영역으로 갖다 놓는 거고 신음의 영역으로 화수목금토가 우리 요일 그게 오행에 해당된단 말이야. 사주 보니까 화가 많답니까 목이 많답니까 수가 많답니까 그래서 안 는다고. 근데 그게 기동량 조금 하면은
나는 사주에 수가 많아가지고, 나는 사주에 화가 많아가지고, 이런 참 도사 앞에 요령 흔드는 소리들을 했어요. 5가지 가지고. 근데 지수화풍은 더 쉽지. 지, 그죠? 수화풍. 이야기하면, 이거 뭐 이치적으로 이야기하면 뭔가, 세상에 딱딱한 게 있고요. 유동적인 게 있고, 탁 불처럼 타오르는 게 있고, 풍처럼 정처 없이 그냥, 있는 게 있지.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뭐 이게 인도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사람이, 우리가 요즘은 뇌경색, 뇌출혈 이야기하지만, 옛날에는 풍병 들었다잖아. 풍병 들었잖아. 풍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지금 해보니까 풍이 많은 거요. 뇌혈관이 터진 거요. 뇌혈관이 터지는데 그때는 풍으로 파겠다는 거지. 풍으로. 그 풍으로 파겠을 때 그 사람이 진맥했을 때의 느낌이 풍의 느낌이 있다는 거지. 풍의 느낌이.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면 그것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요런 파악은 그거는 인도나 그다음에 동양에서의 오행의 이야기나 아니 히랍에서의 뭐냐면은 물질에 대한 거기도 요소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나 다 고대에서부터 있었지만은 수상행식과 같은 언사는 불교가 거의 처음입니다. 다른 종교 사상이 안 나와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오온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종교 사상에서 안 나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먼저 만들고 갈비뼈로 이불을 만들었대야. 그래가지고 옛날 우리 선생이 거짓말한다고 거의 굽다가 더 굽는 놈은 흑인이고 덜 굽는 놈은 백인이고 적당하게 노릇노릇하게 구운 게 황인종이라나 뭘 말도 되도 않는 소리를 했다고. 무슨 사람이 질그릇도 아니고 그런 소리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소리는 막 뭐냐 터무니없는 사람들 이제 있잖아 막 꼬대기 길라는 소리라 떠나서 남 이불을 만들었다며 갈비뼈로 만들든 뭘 만들든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하면 순진하고 순박하고 나쁜 이야기를 하면 모자라고 어리석고 참 그런 이야기하기에 민망한 이야기로 믿고 있잖아. 근데 부처님한테 수상행식 하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민망해요. 뭐 굉장히 고차원적 대단한 이야기야. 대단한 이야기인데도 들어 몰라서 하여 모르겠어요. 나 모르겠어요. 왜 몰라? 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수상행식으로 우리는 구성 요소를 나누어 볼 능력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냥 화 나오면 화날 뿐이고 슬프면 슬플 뿐이지 그걸 느낌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본 거고 감정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본 거예요. 표상 생각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본 겁니다. 더군다나 행 안에서 심행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 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봤죠. 그러니까 엄청난 가르침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게 이야기 몰라요. 오늘 이야기해가지고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게 아니비절신이 색성향 미축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비달마 쪽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건데 마찬가지로 뭐 기본 그 베이스를 깔고 있어요.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이 어려워서 아니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12처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입 들어갈 입자로 했잖아. 근데 우리 보통 12처 이렇게 6입했을 때 입이라는 것은 감각기관은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12처라고 중국 사람들은 번역했어요. 고처자를 써서. 워낙에 인드리아입니다. 인드리아라는 말은 기능입니다. 기능. 인도 말은 인드리아라는 말을 처라고 중국 사람들은 번역했어요. 기능이라고 이야기해서 좋은 뭐냐면은 설명할 수도 있고 처라고 꼭 번역할 수밖에 없는 중국 사람들의 속사정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을 때 색수상할 때는, 행식할 때 오온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다섯 쌓임 내지는 뭐 다섯 무더기 이렇게 요즘 번역하는데 색수상 행식은 요소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소라고 한다면은 12처 했을 때는 처는요, 고처자. 곳이잖아, 곳. 장소잖아. 장소는 항상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고 장소는 구체적으로 획정된 곳을 장소라 이야기하는 거잖아. 구체적으로 획정된 영역이 있는 거야. 즉 뭐냐면 안근 했을 때 안에 대한 인드리아라고 했을 때 12처 안근처라고 했을 때는 그 안이라는 뭐냐면은 영역 안이라는 영역의 기능이 있는 거야. 안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영역화되어 있는 거야. 영역화되어 있는 거야. 장소 곳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안의 기능으로 설명할 때 눈의 기능은 뭐요? 보는 거지. 그러면 보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자, 12처는 독특하게 아니비설신까지는 색온에 해당되고 그렇겠죠? 육신에 붙어 있는 거니까 의만 뭐냐면은 수상행식이지. 수상행식이지. 그래서 의근은 수상행식은 의로 뭉쳐놓고 설명하지 않은 색에 대해서 색온에 대해서 아니비설신의 돼 있다. 자, 우리는 아까 체질이라 했잖아요. 그는 색온의 뭐냐면은 색온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체질이라고 해도 되지만은 색이라는 요소의 특징을 봤을 때 색은 뭐죠? 색, 내 몸뚱아리는 반응하는 주체입니다. 몸뚱아리는 반응하는 주체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와 반응해요? 뭐와 반응해요? 색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죠? 색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색온의 색하고 색성, 향, 미, 촉보의 색은 다른 거지. 똑같은 물질을 이야기하는 루파라는 단어라도 이거는 육신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대상의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야. 대상의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하는 주체인데 그 반응하는 주체에서 안의 기능과 영역이 있다는 거야. 안의 기능과 영역이 있다는 거야. 자,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접근 회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면은 능동적, 수동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주체가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수동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눈은 보는 거죠. 보는 거라고 했을 때 보이는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겠지. 근데 눈의 기능은 보이는 데 쓸까, 보는 데 쓸까? 눈의 기능은 보는 데 쓰죠. 눈의 기능은 보는 데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에 있어서 눈의 기능은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색이라는 몸이 있는데 나라는 몸은 항상 어떻게 해요? 능동적, 수동적 반응을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눈의 기능은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것에 대한 영역이 있을 거잖아. 영역. 에? 항상 제가 아는 만큼 보인다 했죠. 어.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라고 했을 때 보는 영역은 아는 만큼 했을 때는 눈의 경량성이 있겠지. 그 경량성이 영역에 해당됩니다. 아는 만큼 하는 영역이 있어요. 아는 만큼 하는 영역이 있어. 능동적인데 아는 만큼이야. 아는 만큼이야. 그 아는 만큼 보이는 영역이 있는 거야. 영역이 있는 거야. 눈의 기능은
능동적이면서 예, 아는 만큼의 영역이 있다는 거야. 그 아는 만큼의 영역이 능동적이면서 아는 만큼이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눈은 사실을 많이 보더라는 거예요. 사실을 많이 보더라.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말 뒤에는 뭐죠? 뭐가 숨어 있지? 능동적. 아는 만큼. 즉 사실을 바라보는 내 눈은 그 해석이 아는 만큼에 따라 달라지고 어떤 걸 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능동적이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은 아주 신미한 있는 사람은 세세하게 보겠지. 대범한 사람은 넓게 보겠지. 숲을 보는 사람도 있고 나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요. 그것이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인 거지. 그 사람이 능동적으로 어떻게 눈을 써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건강경 언제 나가냐? 한두 끝에 설명 나가겠죠. 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제 혜인아가 아침에 이제 상가 부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은 귀는 듣는 거야, 들리는 거야. 들리는 겁니다. 당연히 귀 뒤에도 아는 만큼 있겠죠. 예? 내가 아는 만큼 들립니다. 들리는 게 옛날 디즈니 만화 영화 나오면은 미키 마우스가 나와가지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다른 데 돌립니다. 왜요? 미키 마우스가 싫은 거예요? 음악이 싫은 거예요? 음악을 들어도 무슨 음악이냐? 지금 그거 내가 보여줬으면 너무 잘 들을 건데. 예? 그때는 뭐 이거 도대체 모르겠는 거야. 옛날에 9시 몇 분만 되면은 꼭 그 TV에 일기예보 끝난가 일기예보 하기 전에 메조 소프라노 나와가지고 성악가들이 노래 부르는 2분 3분짜리 프로가 있었어. 뭐 요즘 뭐 음악 프로그램 노래 날개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모치는 아이고 그냥 여자가 나와가지고 객소리 지르는데 이상하다 이래 다른 데 돌려라 이래. 성악에 익숙하지 않은 가곡이나 오늘 아침에 가곡파는 너무 좋더라고. 왜 그래요? 예, 아는 만큼 들리는 거야. 내가 경험한 만큼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들리기 때문에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입니다. 들리기 때문에 수동적입니다.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귀는 진실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 왜 한도 끝도 없겠어요?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은 진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강의 때보다는 여러분들 상상이 지금 내가 맡겨 놓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여러분 충분히 많이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이 능동적이에요. 그럼 눈의 장점은 능동적인 데 있겠지.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잖아. 예?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지만은 단점이 있죠. 능동적이기 때문에. 항상 수동적인 데 단점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용납 안 해요. 보이는 것에서 인정을 안 해요. 눈의 단점은요. 능동적인데 단점도 있겠지만은 수동적인 것을 잘 커버해야 돼요. 귀는 들리는 거잖아요. 맨날 들리는 것만 들으면요. 지 아는 거는 맨날 거기서 끝까지라니까. 왜? 여러분 내 몸뚱아리 윤회하겠어요? 내 눈이 윤회하겠어요? 여러분 몸뚱아리가 윤회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불교 기초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눈 보는 게 윤회합니다. 듣는 게 윤회합니다. 맨날 그것만 보고 맨날 그것만 듣고 앉아있거든. 다른 것은요. 인정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리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 항상 능동적인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돌리느냐. 눈을 어떻게 하면 수동적으로 좀
유보해 놓느냐에 따라서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 이런 이야기 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 그래서 이야기는 뭐 더 이상 안 하려고. 차츰차츰 그때 강의 때 그냥 양념으로 조금씩 해놓으면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하고 내 마음, 즉 내 경향성과 예? 안이비설신이라는 업의 경향성이 있는 거지. 오온이라 했을 때 이 과정 안에서 굳은 게 있을 거잖아. 나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쌓인, 얽혀있는 그러한 존재인데, 이 존재는 분석해보니 안이비설신의라는 본래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 있고, 그 경향성을 더욱더 강화시키려는 색성향 미촉법을 만나는 추구가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안이비설신의가 지가 힘든 걸 만나겠어요? 편한 걸 만나려고 하겠어? 편한 걸 만나려 하기 때문에 이 경향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경향성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자기가 편한 상대로 추구하는 뭐냐면은 인식적 과정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인식적 과정에서 눈은 나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 그러는데 보기 싫은 것도 보게 되는 거지. 그죠? 왜 그렇게 나한테는 욕만 들리는 거야? 안 듣고 싶은데. 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안에서, 예? 수와 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수와 상이 일어난다고. 느낌이 일어나겠지. 어? 표상이 되어지겠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저거는 보는데, 아유, 그냥 보기 싫은데 보이는 저것은, 그래서 그걸 보지 않더라도 그것은 나한테 거북한 것이라고 표상이라고 일어나. 애들한테 초콜릿을 똥 모양으로 만들어줬더만은 유치원 애들한테 초콜릿이 나무나 먹더라잖아. 혐오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똥이에요, 초콜릿이에요. 초콜릿이에요. 근데 표상이 똥 모양으로 생기니까 걔들은 초콜릿으로 안 보고 똥으로 보는 거지. 또 색깔도 그게 안에 그냥 장출혈이 생기면 비슷한 색깔로 되나? 아니, 그냥 애들이 안 먹어. 실은 또 초콜릿인데. 그러니까 느낌에 있어서 어떻게 똥은 이제 이거는 이미 똥이라는 표상이 지저분하다, 더럽다라는 느낌을 나중에 수반하는 거지만 어쨌든 보면은 가기 싫어하는 혐오하는 느낌이 일어나고 그것에 있어서 초콜릿이라도 불구하고 안 가고 안 먹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색, 안 사이에 있다는 거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거든. 나는 이 경향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향성의 나 자신의 탐진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색을 만나는 추구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수와 상이 생기겠지. 수와 상의 정보가 만나고 난 다음에 식 해서 행이 숨겨진 안식으로 고착되는 거야. 행이 숨겨진 안식으로 고착되겠지. 그래서 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해서 그것을 18개라 불러요. 다투를. 18개라 부르는데 한문은 3개 할 때 개자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나 좀 번역하시는 분들 요소로 번역을 해요. 18가지 요소로 번역하는데 그 요소라는 말은 뭐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 왜 중국 사람들이 개라고 번역했느냐니까 식자가 붙으면서 마음의 영역이 생겨서 개자를 붙인 거야. 그러니까 처의 뭐냐면은 처라는 것은 확정된 거지. 근데 마음의 영역에서 개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영역에서 개라는 것은 여기가 대원정사잖아요. 예? 이게 대원정사잖아요. 처지, 처. 어.
처지. 자, 여기에 뭐냐면은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확정된 거야. 확정된 거야. 확정된 건데 마음으로 가면은 이 여기에 오면은 이 장소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 장소로만 보여. 안 그러면 대원정사 오니까 편안해. 이 개에는 앞에 있는 수와 상의 정보가 와서 에? 수와 상의 정보가 와서 중첩되는 거야. 그래서 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개라 부르는 건 요소는 요소인데 안개 이랬을 때 안개 있을 때는 밤안개 그거 아니고 안개 있을 때는 내 영역 안에서 내 수상 행식의 뭐냐면은 어? 그것이 이렇게 딱딱 분리되어 있어요. 서로 중첩되어서 전이될 수가 있어. 전이될 수가 있지. 그래서 내가 주로 봐오던 영역의 개가 새로운 색을 만나면은 이 새로운 색으로 봐요. 내가 봐오던 것에 이것을 자꾸만 맞추려 그럴까? 맞추려 그랬지.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는 거야. 응? 안개와 색개가. 그러니까 안개와 색개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야. 중첩되어 있는 거야.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안식계가 일어나는데 내가 처음 본 거라도 내가 봐온 양상으로 봐오기 때문에 안개가 있고 이 색계를 인정 안 하겠지. 최소한 색만 바라보면서 안식계를 형성하지만은 이게 새로운 것이 나중에 새로워. 그럼 내 안개가 줄어들고 이 새로운 개를 그대로 받아들일까? 안개로. 이 색계를 안개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피자를 만났을 때의 문화적 충격은 웬 느끼한 냄새, 이상한 냄새, 이게 뭐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입으로 넣어서 먹으래요. 그러니까 홍어를 먹어본 문화적 충격보다는 덜 하지만은 피자도 만만치 않았어. 여전히 저는 스파게티, 크림 스파게티 이런 건 못 먹어. 머리가 아파요. 제가 먹을 수 있는 스파게티 유일한 건 토마토 소스를. 너무 머리가 아파. 느끼한 맛이. 그러고 나는 국수를 좋아하지. 이탈리아 애들 면은 싫어. 난 뿌듯뿌듯하지 있어. 그러니까 그건 니라 맛있고. 그러니까 있는데 지금은 피자는요. 곧잘 먹죠. 내 안개로 이 색계의 내용이 장착됐지. 그러니까 소위 해서 안개가 넓어졌잖아. 경향성이. 새로운 색이니까 정보니까. 그러니까 내 안식계가 달라졌겠지. 그전에는 피자를 먹으려면 먹었어요. 왜 테두리 있잖아. 그것만 먹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곧잘 먹는단 말이야. 그 곧잘 먹는다 했을 때 내 안식계는 달라진 거지. 피자를 바라보는 안식계는 달라지지. 아니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이태리 여행 갔는데 스파게티를 주면은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어야지. 배고파 안 죽으려면은. 근데 처음엔 싫겠지. 근데 그게 한 달 살다 오면요 그리울 거야. 내가 고수라는 걸 처음 먹었을 때 내가 먹으면 인상 팍 찡그리니까 옆에 연산이라는 걔 이름이 분명히 왜 연산인지 몰라? 연산군 연산도 아니고 뭐 이상해. 원사가 참 희한하게 본명을 지어줘가지고 그 걔가 이제 도반했는데 걔가 하는 이야기가 맛 이상하죠 이래도 이상한데 이거 어떻게 먹냐 이러니까 꼭 빈대 썩은 맛 안 나요. 니 빈대 그래 니 빈대 먹어봤냐 이러니까 근데 빈대 썩은 맛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가슴을 나도 빈대 안 먹어봤는데 그 정도로 이상한 거야. 근데요 지금 고수는요 맛있잖아. 어떨 때는 그냥 밥 비벼 먹는다니까. 아니 그 고수 먹고 난 다음에 그때 막 그 고수 사왔다 해서 그때는 이 고수라는 채소를 우리나라 사람이 잘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남방 사람들 많이 들어오니까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간혹가다 경동시장에 났어요. 그러냐 오면은 그 고수 왔다 해가지고 막 스님들이 막 달려드는데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릴 때 학생 때. 근데 지금은 막 내가 한번 사종 못 쓸 정도는 아니지만 고수 맛이 너무 익숙하고 맛있고
그렇다 말이에요. 여러분들보다 비교적 일찍. 왜? 고수를 진작 접했기 때문에. 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안 쉽게 나는 어떻게 돼요? 고수는 어떨 때는 입맛 없을 때 침이 딱 돌아가는 맛으로 안 쉽게가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미 안개에 고수가 좋은 곳으로 장착돼 있고 그것이 괜찮고. 여러분 방학 이파리 먹어봤어요? 방앗잎. 우린 너무 잘 먹습니다. 어릴 때 먹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거야. 예. 뭔지 알겠죠? 그래서 그게 중첩 때 서로 상호 전이되고 하기 때문에 개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 요소들이 그냥 요소로 해가지고 요소랑 마치 분리되어 떨어져 있는 것 같잖아. 예?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요소는 맞아. 그런데 이 마음 안에서 요소가 왔다 갔다 예? 중첩되기 때문에 개라고 번역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오온으로 설명하시고 어떨 때 나의 뭐냐면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구를 할 때는 아니비설실이 색성능 미축법이 맞아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관념시키고 있는가 하면은 18개가 맞아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는 12처가 맞고. 그래서 12처의 설명에는 감각적 욕망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감각적 욕망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것이 상가법문은 지금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기 위한 기초야. 어떤 기초요? 정념 수행을 하기 위한 기초입니다. 알아차림이 내가 아무 정보도 모르고 알아차림한다면 아까 이게 알아차리는 게 내가 아는 만큼 차릴까 이가. 예?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내실은 주의 깊음이라는 것이 내 주의력 정도에서 주의 깊거든. 그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즉 능동적 수동적으로 내 마음에서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서 인식으로 고착화시키느냐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알고 내가 안 써보던 것, 회피하던 것, 접근하던 것은 약간 이격시켜버리고 회피하던 것은 한번 다가가 보기도 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자꾸만 탐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토대, 수행의 토대가 뭐냐면은 이 상가법문입니다. 이 상가법문을 모르고 불교 수행을 한다? 그거는 큰일 날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직지인심, 사람 마음을 바로 지적한대. 나도 직지인심 한다니까. 오명지 마음 탁 지적해볼까? 담진치, 청정심, 담진치. 지적할 게 뭐 있냐? 직지인심하면은. 아, 저거에 대한 참마음,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지적하는 놈은 뭐고, 참마음은 도대체 뭐야? 이럴 땐 대답 못 하잖아.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직지인심이고 이거는 나중에 선에서 이 중국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힘들어요. 왜?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유도 우리가 과학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과학 시대라는 건 분석의 시대거든. 귀납적 에? 메커니즘을 가진 시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탐구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서양 교육을 통해서 학습화되어 있어요. 탐구하는 게. 근데 옛날 사람들은 탐구해요. 정해준 걸 좋아할까? 정해준 걸 좋아합니다. 봉건사의 특징이 다 정해진 거예요. 신분도 정해져 있고 나라 임금도 정해져 있고 제도도 정해져 있고요. 모든 것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달라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죽했으면 어떻게 앞에 그냥 대포 펑펑 쏘는데 그렇게 평양 맞고 뭐 맞고 세국 정책을 흥선은 했을까? 우리는 그냥 조선 말에 그냥 어? 정신 나간 흥선하고 그냥 이상한 민비하고 멍청한 고정이 다 말아먹었잖아.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마누라가 성문 없네. 가지고 그냥 다 말아먹었잖아. 그 뭐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의 생각의 수준인 거야. 흥선은 봉건적 사유에서 변하기를 거부했고 민비는 신비지. 예?
신비적 욕망에서 지 자리를 탐닉하려고 그랬고, 고종은요 저거 아버지하고 마누라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병신짓을 했고, 해서 뭐 오페라는 뭐 민비도 있고 마지막 뭐 황제가 어떻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내가 그냥 조선시대 바보로 따지면은 선조 못지않은 바보. 그러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선조는 왜 바보냐? 저 나라 백성 못 믿고 중국 놈들만 믿으려고 한 그 바보. 왜냐니까 저거 나라 백성한테 지가 신뢰를 못 얻으니까 누구한테 가서 믿음을 신뢰를 얻으려 그래? 중국한테 가서 신뢰를 얻으려 그러거든. 명나라한테 가서. 그러니까 중국한테 신뢰 얻는 방법이 뭐예요? 아부하는 거지. 지금 누구나 비슷하지. 엉청한 짓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그게 뭐냐면은 소위 이야기해서 이런 이야기 했을 때 그 역사 이야기에서 역사의식이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불교문은요 상가가 법문이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수행의 진전이 없다니까. 이게 기초입니다. 상가 수습하는 게, 공부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수다원이, 건강경으로 다시 갑시다. 오늘 완전히 엉뚱한 이야기. 수다원이 이름하여 수다원인 이유가 뭐죠? 상가 법문 공부가 안 돼 있어요. 불입색생양 미촉법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부처님께서 오온이 무아라고 이야기했다고. 오온이 무아라는 이야기는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오온이 무아라는 법문을 딱 듣고 오온이 무아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오온을 취급 안 할란다. 이건 바보예요. 부처님께서 오온이 무아라는 이야기는 사람들은 오온은 유아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야. 왜 나는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나가 아니고 무아로 갈 수가 있지. 부처님께서 결론을 이야기해 주시. 12처가 일체는 아니라 12처가 일체는 아니라니까 12처 말고 다른 게 없는, 그게 아니고 12처가 네 공부의 전부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주제 삼할 공부의 전부가 12처라는 이야기예요. 12처 말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저 어디에 무슨 뭐 극락세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관세음보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12처가 전부라는 거야. 12처가 전부라고 했을 때 그 12처에서 나는 감각적 욕망을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거니까. 반응은 자기도 몰라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데 반응하는 걸 알려면 그게 알아차림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는 것이 알아차린 거. 그 반응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주의 깊게 해야 된다는 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알아차리고 주의 깊게 달리하면은 정념의 기반이 형성되는 거야. 그 기반 후에 18개로 가면은 관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에? 관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이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에? 나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색성양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색성양 미촉법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윤회한다는 얘기잖아. 색성양 미촉법을 객관적으로 떨어뜨려 놔야 공부 진짜 시작이지. 알아차림이든 주의 깊음이든 그게 삼매의 기본이란 말이야. 삼매가 뭐라 했죠? 객관하잖아요. 가장 기본이. 객관하라는 행위가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염을 확보해야 되는 거거든. 객관적 염을 확보해야 이 반응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불입색성향 미촉법 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팔정도,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사유를 하기 위해서는 색성향 미촉법에 맨날 들어가 버릇, 내가 그 경향성대로 그렇게 추구하는 버릇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렇게 해야 뭐죠? 활정도의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강경의 제9장 일상무상본에서 수다원의 이야기는 그에 대한 진짜 강력한 문제제기입니다. 상가법문의 공부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야. 네? 상가법문의 이야기로. 그 금강경에 지금 공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오잖아. 공에 대한 관념이 아직 정립되기 전이라고 보는 것도 맞지만은, 두 번째, 아니 공이란 은사야. 우리가 단맞인다 나오는
경에서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공삼매, 무상삼매, 무언삼매 나오잖아. 예? 그러면 이미 그런 뭐냐면 마인드로서의 공은 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공을 논의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수다운이라고 이름밖에 없는 내지는 팔정도라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퇴색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부처님 가르침 잠깐만 다시 가야 팔정도의 흐름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거 가자는 거예요. 그거 가자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방해 요소는 뭐죠? 결론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이건 니미따 쌍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니미따 쌍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량성에 대한 뭐냐면은 상,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그렇게 규정시켜놓은 30 이상 80.5처럼 락샤나처럼 특징적으로 해놓은 뭐냐면은 상. 그 다음에 그것이 종교적 신념화되어 있는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과 같은 것은 장애가 되고 그런 장애되는 상을 넘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는, 즉 내가 이때까지 업력에 의해서 강화시켜서 구성된 오온의 흐름에서 해탈하는 것. 아니비설신이의 경량성과 색성향 미촉법의 추구에서 해탈에 나오는 것. 그 해탈에 나왔을 때 팔정도로 가는 흐름으로 가는 수다원은 이름하여 수다원이 아니라 팔정도의 흐름으로 가는 자라고 뭐냐면은 말할 수 있는 그 상태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뭐냐면은 금강경은 기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대성경전과 다르게 소승이라고 하면서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훼손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시겠지만 저 수보리에게 무쟁삼매 체이제일 시제일 이욕 아란나 행자 이런 이야기 쓰잖아요. 다 그거 칭찬하는 소리잖아. 칭찬하는 소리. 그 칭찬하는 소리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반드시 보살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초기 대성의 장면은 뭐냐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탐구해서 뭐냐면은 그 부처님 가르침에 법답게 수행하는 것. 그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에 녹아내리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칩니다.